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빅토리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를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 방법과 합격 예상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폐지가 되었고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60%와 면접 4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들을 더 선발하고 블라인드 이후 학교 생활 속 전공에 깊이가 있는 학습을 추구하려는 학교의 전략적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3개 합 7이며 자연은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 중 한 개를 선택한 점수가 3개 합 7이 되어야 합격이 충족되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대입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평가받던 인성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평가받을 수 없으므로 창체활동 속 혹은 행동특성 평가 속에서 우리 학생의 인성을 평가받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우수성보다는 공동체를 이끌어가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진로 활동 속에서 흔히 일반고에서 하는 직업심리 검사나 MBTI 등 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더 이상 좋게 평가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진로 활동 속에서 진로를 위한 노력한 활동을 추천하자면 독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또한 수상의 경우 모든 교내 수상을 반영했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 연도는 학기당 1개만 기재가 가능하니까 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보며 내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시립대의 전형 방법의 변화와 대입구조의 변화를 합쳐본다면 첫 번째, 생활기록부의 평가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생활기록부를 잘 만드는 일반고 학생은 좋은 실적이 이번 연도부터는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부풀리기 생활기록부는 좋게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자 수 늘리기, 부풀리기 등 의미 없는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좋게 평가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추가적인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위권 대학은 단점이 없는 생활기록부가 들어올 것이며 중하위권 대학은 장점이 부각되는 생활기록부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인의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장점을 부각시킬 것인지 판단 후에 수상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글자 수가 축소된 만큼 본인이 꼭 어필하고 싶었던 나의 능력을 3년 동안 두세 가지 키워드로 꾸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소개서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시립대에 합격할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인원수가 가장 많은 일반고가 우선 되겠죠. 그 이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순서입니다. 위의 표는 최종 합격자의 표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 등급이 합격할까? 라는 질문을 해주신다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단순 내신의 계산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상 등급으로 학생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학교에서 이 정도의 점수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지원에 큰 고민은 없으실 겁니다. 인문계의 경우 자연계보다 점수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일반고는 2등급 초중반, 자사고는 3등급 중반, 특목고는 4등급 초중반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며 지원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문계와 예체능 자료이며 이 자료는 자연계열의 자료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점수대가 다양하오니 특목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님이시라면 대학교 라인의 기준을 정할 때 좋은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의 점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 및 지역 균형이 증가하게 되어 2022학년도 교과 전형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몇 과목을 반영할 것인가, 재특값을 반영할 것인가 등
교과 전형에 대한 평가는 학교별마다 다양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교과 전형과 학교 수준을 토대로 서울시립대의 학교장 추천 점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문계열 1.6등급에서 1.8등급 정도, 자연계열은 1.7등급에서 2.0등급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전교과 전 학년의 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주요 과목 70%, 그 외 3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3개 합 7에 최저 등급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등급대가 비슷한 학교와 위아래 대학교 수준과 지금까지 입시 결과를 염두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립대가 좋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생기부일까? 라는 것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4대 요소 평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대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주요 과목은 잘하는지,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이 있는지를 묻지만 학교 수준을 본다면 단순한 호기심 및 관심, 기초 소양보다는 그것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업 역량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전공성에 대한 심화 학습이 있어야 되며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과목을 전공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령 국어국문학과 친구들이 수학도 국어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로 보여도 상관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잠재 역량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잠재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고민이 많은데 이것은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볼 것입니다. 내가 국어국문학과라면 국어와 영어, 제2외국어, 즉 언어 점수를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랍어 학과를 가고자 해서 아랍어만 파는 게 아니라 언어를 습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랍어 학과도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점수가 높게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들이 학업 역량의 잠재 역량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문제라고 한다면 교과 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점들을 보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인성적인 잠재 역량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대학을 가고자 전략적인 활동인지 의미 있는 활동인지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것들의 신뢰감을 더해주고 자신의 전공 지식을 누적하는 수단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대학 공부의 기초이자 전부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한 학생, 독서를 통해 진로를 확장한 학생으로 보인다면 잠재 역량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본인의 우수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해보았는가를 묻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공동수상이 중요해질 것이며 두 번째는 코로나임에도 협동을 하였는가입니다. 코로나라서 협동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서울시립대의 수준을 따졌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을 하는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며 함께 슬퍼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윤리적인 학생이 중요한 사회 역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 서울시립대 추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활동에서 장애인 이해 교육 및 흡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 후에 친구들과 협동을 통해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공동체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멘티멘토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하였다면 학업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부풀리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문계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연계열은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으로 보여주십시오.
진로 활동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해 심화 탐구를 한 학생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면접 질문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전공 과목 세특은 전공을 심화하는 학생으로 보여서 잠재 역량 측면을 평가받으시고, 비전공 세특은 무조건 전공에 맞추기보다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비록 나의 전공과는 다르지만 학업의 열정과 학습을 목표하고 달성하는 학생으로 보인다면 잠재 역량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합격 컷, 준비 방향성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가 다르면 대학이 다르다. 빅토리 입시랩 빅토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